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정보를 리서치하고 시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펠로우라는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펠로우는 일본의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유료 결제를 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펠로우에서 정보 검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프롬프트 창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창에서 여기 아래쪽에 웹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을 AI한테 시키고 싶을 때는 이 웹 검색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로 답변을 하는 걸 원하실 때는 이 대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셜 관련된 의견이나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는 소셜 토론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술적인 논문 검색을 하실 때는 여기 있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형식의 문서를 검색할 때는 문서 기능을, 그리고 뉴스를 검색할 때는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검색을 할 때는 이제 대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지식이나 그리고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을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죠. 자, 이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아도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로도 충분히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요, 검색 없이 바로 AI가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최신 데이터가 필요한 검색을 하실 때는 웹 검색을 누르시고 최신 AI 기술 트렌드 알려줘. 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집어넣으시면 AI가 검색을 통해서 최근의 AI 기술 트렌드를 분석해서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와 웹 검색의 차이는 최신 정보를 요하는 질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최신 AI 기술 트렌드를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 번호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번호는 출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료에 대한 출처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있는 번호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볼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답변 변환하기와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죠. 자, 답변 변환하기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답변을 생성한 내용을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맵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생성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시각화를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AI가 빠르게 시각화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형태도 다양한 형태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형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AI 도식이라고 해서 AI 도식을 누르시면 방금 그 내용들을 AI가 다른 방식으로 또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30초 정도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새롭게 도식화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제가 원하는 도식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디자인을 좀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재시도를 누르시면 또 다른 방식으로 AI가 생성을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검색한 내용을 도식화하고 또 시각화하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기능인 AI 웹페이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AI 웹페이지는 방금 나왔던 그 내용들을 웹페이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AI가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옆에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제작을 해드릴까요?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좋아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제 AI가 웹페이지처럼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 화면에 띄워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원래는 뭐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AI가 대신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웹페이지를 만들어주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은 현재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료로 사용하는 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고급화된 시각화 기능을 쓰시려면 여러분이 월 비용을 결제하시거나 아니면 연간 구독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만약에 무료로 나는 하고 싶다 하시면, 자, 여기 메인 화면에 가시면요, 친구를 초대하고 포인트를 받아서 그거를 축적을 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이트에 출근 도장을 찍으시면 포인트가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포인트가 쌓여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고급 기능도 여러분이 체험은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그 전에 해놨던 결과물이 있으니까요, 그 결과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AI 트렌드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주제를 넣고요, 리서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지금 개요부터 상세 보고서, 그리고 여기 이미지 같은 것들도 찾아서 AI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내용이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를 해서 보고서처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주제가 조금 연구가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한 주제를 입력을 하시면 AI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읽고 정리를 해서 보고서처럼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총 90개의 출처가 나와 있죠. 일반적인 정보 검색, 간단한 정보를 검색할 때는 AI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제가 뭔가 연구 분석 수준이면 좀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주니까요, 여러분이 또 이 자료를 활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뭐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보내기에 보시면 다양한 형태로 다운로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시는 다른 플랫폼에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보를 검색하고 리서치를 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AI가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선택을 하시면 AI가 또 검색을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주겠죠. 이렇게 일단 리서치를 하는 방법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리서치를 하실 때 여기 보면 모델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델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리서치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딥시크의 R1 모델, 추론 모델이죠. 이 R1 모델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모델들도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해보시고 어떤 모델이 더 리서치를 잘하는지 또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귀찮다고 하시면 그냥 프로 서치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자동으로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리서치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를 PPT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뭐 방금 아래쪽에도 전환하기 위해서 AI 슬라이드라고 있죠. 자, 이 AI 슬라이드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위에 보면 AI 슬라이드 생성이라고 또 있습니다. 뭐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기능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료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여러분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미리 해둔 게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자료들을 리서치한 다음에 정리가 된 보고서가 나오면요, 여러분이 AI 슬라이드 생성을 하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AI가 프레젠테이션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내용에 맞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핵심 키워드만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전체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AI와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리서치를 했고요. 그 내용을 PPT로 지금 정리를 해준 겁니다.
물론 PPT 디자인이나 뭐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나면 여기 있는 이 문서를 다운로드를 해서 PPT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파워포인트에서 직접 편집을 하고 수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실 때는 또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초안을 빠르게 AI가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주제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업과 관련된 AI 시대의 농업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리서치를 일단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리서치를 한 자료가 나온 다음에 여기 있는 AI 슬라이드 생성을 눌러서 AI가 직접 생성해준 파워포인트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37개의 슬라이드로 파워포인트를 생성을 해줬고요. 앞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에는 또 문서로 다운을 받아서 편집을 하고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다른 걸로 뭐 교체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글자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또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펠로라는 서비스에서 리서치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PPT로 시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리서치를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펠로 에이전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펠로 에이전트로 들어가시면요. 여기 다양한 주제에 맞게 리서치를 하는 양식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하나의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리서치 템플릿이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기업 관리 및 전략 기획을 위한 리서치 템플릿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산업 트렌드 분석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 브랜드 마케팅에 들어가서 브랜드 현황 및 경쟁 분석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현황 및 경쟁 분석 보고서를 누르시면요. 이제 이 에이전트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브랜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예시로 엔비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엔비디아 말고요. 한국의 브랜드인 무신사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신사와 관련된 브랜드 현황 및 경쟁 분석 보고서를 AI가 리서치를 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전트를 이용하시면 먼저 어떻게 조사를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획을 보시고 원하지 않는 게 있으면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추가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수정한 다음에 이제 원하는 내용을 실행을 하면 AI가 리서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몇 가지 좀 삭제를 하고요.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요걸 빼고요. 자, 요 4개만 일단 한번 제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제 검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총 4개의 단계로 검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씩 검색을 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의 내용이 나왔죠. 무신사의 시장 위치 및 목표 고객 분석입니다. 총 38개의 자료를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해줬고요. 여기 이렇게 출처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무신사의 경쟁 상대 분석. 자, 이것도 20개의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해준 다음에 여러분이 밑에 보시면 이런 기능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관련 질문 보기 누르시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완료가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요. 자, 세 번째 단계에 무신사의 제품 및 서비스 분석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인 무신사의 미래 발전 방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키워드만 넣어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 템플릿에 맞춰서 리서치를 AI가 빠르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총 95개의 사이트를 연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한 100가지 정도의 자료를 분석을 해서 4670자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왔죠.
자,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추가적인 질문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걸 누르면 또 다시 추가로 또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생성하고 싶으면 다시 쓰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고서 받기라고 떠 있죠. 이 보고서 받기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스타일을 원하는 대로 또 AI가 생성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 원문 저장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그대로 다음을 누르면 이제 이거를 문서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워드 편집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여러분이 또 편집을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편집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걸 누르시면 PPT로 만들어 주고요. 마인드맵, 노션에 저장,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 아니면 다운로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운로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펠로에서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시각화를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에이전트 기능도 잘 활용하셔서 리서치와 시각화 생산성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펠로의 메인 화면에 보시면 다양한 사례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I로 만든 시각화된 자료들을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유형들도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 사례도 있고요. 시장조사 보고서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속에 관련된 자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또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구글 제미나이에서 리서치를 하고 시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는 여러분이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무료로 일단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글 제미나이는 최근에 새로운 AI 모델인 제미나이 3 프로를 적용을 해서 사고 모드라는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모드를 활용해서 한번 질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한 거를 시각화를 하시고 싶다면 여기 도구에서 캔버스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I 트렌드와 미래 전망 관련해서 분석한 후 PPT 슬라이드로 시각화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미나이 3 프로 모델을 사용해서 이 주제에 맞는 내용을 검색해서 자료를 분석한 후에 분석된 자료를 PPT 슬라이드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지금 AI가 추론을 하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고 모드를 이용하시면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생성을 요청한 후에 자, 이렇게 다른 창을 띄워서 여러분이 다른 질문을 하셔도 여기 옆에 보시면 지금 계속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이 실행을 했던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알림이 뜨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AI 트렌드 및 미래 전망 PPT라고 해서 생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든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PPT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지금 이 자료를 넘기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영어로 지금 자료를 만들었네요. 제가 한글로 넣긴 했는데 지금 영어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처음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 한글 자료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로 자료는 한글로 만들어줘.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요. 한 5분 정도 기다리니까요. 이제 한글로 이렇게 자료를 다시 생성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만든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요 AI 트렌드 3가지, 에이전틱 AI, 물리적 AI, 온 디바이스 AI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챗에서 액션으로 AI 에이전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시장 성장, 생성형 AI 시장 성장 예측도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다가온 로봇, 피지컬 AI에 대한 내용들. 자,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도 사례를 이렇게 이미지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지금 부실한 게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텍스트 내용을 더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또 하시면 생성을 다시 해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AI가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지 소스 출처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글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PPT로 시각화를 하면 파워포인트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PDF로 다운로드는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PPT 파일을 다운받고 싶다면 슬라이드로 보내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슬라이드로 보내기를 하시면 구글 드라이브에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이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운로드를 PPT 파일로 해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 직접 수정을 하시거나 편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로 보내기를 하시고 여기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서 생성이 완료되면 클릭을 하시면 슬라이드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 생성이 됐고 슬라이드를 열기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슬라이드 기능으로 이렇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수정을 하시거나 편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에서 다운로드로 가셔서 PPT 파일로 생성을 하셔서 별도의 작업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제미나이에서도 리서치를 하고 그다음 시각화를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참고로 하시고요. 다른 예를 하나 보면요. 제가 다음 달에 해외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 일정을 짜는 것도 AI한테 요청을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즈음에 3박 4일 동안 일본 도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추천하는 여행 코스 있으면 첫날 점심부터 마지막 날 오후 3시까지 적당한 일정 짜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겨울이니까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람이나 쇼핑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참고하고 라고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미나이가 추론을 해서 검색을 한 후에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1일차, 그리고 2일차, 그리고 3일차, 4일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행 준비를 위한 팁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여행을 가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체크리스트 표로 작성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또 검색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구글 드라이브에 시트로 보내서 작업을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 내용들을 제가 PPT 슬라이드로 시각화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5분 정도 슬라이드 생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요. 방금 검색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1일차, 2일차, 그리고 3일차, 4일차, 그리고 필수 체크리스트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네, 출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제미나이의 사고 모드를 이용해서 캔버스 기능을 이용하시면 리서치뿐만 아니라 시각화까지도 AI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젠스파크라는 서비스에서 리서치를 하고 시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젠스파크는 미국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창업자는 중국의 두바이라는 회사의 임원 출신들이 모여서 창업을 한 회사고요. 회사는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젠스파크도 다양한 에이전트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AI 슬라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슬라이드로 가시면 여기서 리서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한 내용들을 PPT로 AI가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 밑에 다양한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템플릿을 선택을 먼저 하시고 그 템플릿에 맞게 만들어 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요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적용을 하고요. 발표 주제와 요구사항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무신사 마케팅 전략 분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신사 마케팅 전략을 분석해서 이 템플릿에 맞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겠죠. 자, 여기 생성을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신사 마케팅 전략 분석을 어떻게 할지 또 AI가 추론을 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참고로 지금 젠스파크 같은 경우에 저는 유료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은 무료로 쓰게 되면 여기 있는 크레딧이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크레딧이 무료일 경우에는 조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은 하실 수 있는데 계속 쓰시려면 유료 서비스를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심층 사고를 했고요. 그래서 6개 할 일을 스스로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서 지금 실제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제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젠스파크에서 전략 분석은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신사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들어갈 내용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의 슬라이드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구조가 성공적으로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거를 디자인하고 완성을 하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옆에 이렇게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하고 내용을 만드는 거를 AI가 코드를 짜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원래 해야 되는 거를 AI가 지금 대신 코딩을 하면서 디자인도 하고 내용의 구성도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옆에 작업이 진행되는 게 나오죠. 자, 이제 조금씩 지금 완료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무신사 마케팅 전략 분석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총 13개 페이지로 구성을 했고요.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지 같은 것들은 조금 이렇게 지금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AI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도 아직 있거든요. 대신에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을 해서 정리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여기 디자인 특징은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핵심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뭐 이런 데이터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PPT로 내보내기, 템플릿으로 저장하기, 그리고 음성 나레이션을 뭐 추가하기,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나와 있죠. 여기 보기 및 내보내기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창으로 보기 하면은 큰 화면으로 완성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하시면 PDF나 PPT 파일,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로 보낼 수가 있고요. 템플릿으로 저장하면 나중에 이 디자인을 그대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슬라이드에 음성 입히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는데요. 해보실 분들은 또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PPT를 만들어 줬고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이 직접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AI 편집이라고 해서 영역을 선택하고 변경사항을 설명하면 AI가 즉시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AI 편집을 누르시고요.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해줘. 자,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방금 제가 선택한 부분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작성을 아마 해줄 겁니다. 자,
물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접 여러분이 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AI한테 시키면 사실 이런 작업들을 하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거는 AI한테 맡기고 또 이런 거는 내가 그냥 직접 수정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AI한테 다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을 하다 보면 AI를 쓰는 게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글자 크기를 바꿔줬는데요. 어쨌든 수정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방금처럼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요청을 하시면 AI가 또 적용을 해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고급 편집이 있죠. 이거는 이제 정확한 수동 제어 및 세부 조정을 위해서 새 창에서 편집기를 엽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고급 편집을 누르면 편집을 하는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이 직접 이제 수정하고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약에 여러분이 바꾸고 싶다, 그러면 또 이미지를 여러분이 따로 업로드를 해서 여기다가 또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젠스파크라는 서비스에서는 AI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리서치와 그리고 PPT 자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카이워크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리서치를 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카이워크라는 서비스는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분이 무료로 크레딧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도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시면 크레딧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해당 크레딧을 축적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파워포인트라는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클릭을 하시면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이제 에이전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제를 넣고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를 넣고 요구사항을 최대한 자세하게 여러분이 입력을 하신 다음에 첨부할 파일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해당 파일을 참고해서 PPT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 자료 같은 거를 만들 때 정보를 수집해서 직접 PPT를 만들곤 했는데요. 이제 정보 수집과 리서치는 AI가 하고요. PPT 초안을 만드는 것도 AI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AI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초안을 바탕으로 제가 수정을 하고 편집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리서치의 속도가 빠르고 초안을 만드는 것도 훨씬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제를 보시면요. 콜센터에서 AI 컨택 센터로 라는 주제로 리서치를 해서 PPT 교환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차기 리더를 위한 AI 시대 CX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특강에 사용할 거라고 명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스카이워크에서 이제 자기들이 몇 페이지 정도로 만들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고민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다 처리를 해서 개요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작성한 후에 여기에 맞는 이제 자료들을 또 수집을 하겠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정리가 되면 PPT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PT 자료가 바로 옆에 있는 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떻습니까, 여러분? 디자인이 꽤 잘 나왔죠. 펠로우나 구글 제미나이 그리고 젠스파크 같은 서비스와 비교를 해보면 이 스카이워크라는 서비스가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을 잡는 거는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서비스만 쓰지 마시고 몇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AI한테 일을 시키고요. AI가 만들어준 PPT 자료들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활용할지 아니면 어떤 파일을 초안으로 작성할지 선택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카이워크도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실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PPT나 뭐 PDF 뭐 이렇게 또 구글 슬라이드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는 기능도 있어서 편집 모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텍스트도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위치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뭐 옮기려면 옮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편집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정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적절하게 또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료를 보시고 추가로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또 추가로 요청을 하시면요, AI가 또 수정을 해서 다시 생성을 해줍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면 슬라이드별로 다시 생성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생성을 하시면 AI가 더 좋은 방향으로 생성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16대 9로 조정해줘 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개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싶은 거를 또 여기다 적으시면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또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펠로우와 구글 제미나이, 젠스파크, 스카이워크 서비스에서 리서치를 하고 PPT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웹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거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포인트가 다 차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작업은 젠스파크와 구글 제미나이, 펠로우를 이용해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젠스파크에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보겠습니다. 한국의 10년간 인구 추이 데이터 분석에서 선 그래프로 시각화해달라고 하고요. 구글 제미나이도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펠로우에서도 동일하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먼저 구글 제미나이는 지금 답변이 다 나왔나요? 네, 나오고 있네요. 여기 분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일단 시각화를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래프로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구글 제미나이에서는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해달라고 했지만 분석만 해주고 시각화는 못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젠스파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젠스파크에서는 이렇게 지금 제가 해달라고 하니까 데이터를 찾아서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줬죠. 시각화까지 해줬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고해상도 그래프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지금 이게 10년간 한국의 인구 변화를 지금 그래프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제 증감률이죠. 인구 증감률. 자, 이렇게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해줬고요. 자, 펠로우는 어떨까요? 펠로우는 10년간 데이터는 이렇게 지금 찾아줬는데 이것도 지금 시각화를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프를 따로 지금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데이터를 웹에서 검색을 하고 시각화를 하는 거는 현재 젠스파크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서비스를 만약에 이용하신다면 스카이워크에서도 여러분이 크레딧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무료로 웹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찾고 시각화해서 그래프를 만들고 싶다면 클로드라는 서비스를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도 동일하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가 입력을 하면 클로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웹 검색을 해서 10년간 인구 추이 데이터를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찾은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선 그래프로 시각화를 해줄 겁니다. 지금 이제 웹 검색 중이죠. 자, 여기 보시면 알림 켜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알림 켜기를 클릭을 하시면 나중에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알림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알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들어와서 보셔도 됩니다. 이제 대화형 아티팩트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클로드라는 서비스에서 아티팩트라는 거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딩을 하면 그 코딩한 거를 시각화된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도 아티팩트고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시각화된 그래프를 만드는 것도 아티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티팩트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시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코딩을 해가면서 AI 그래프로 만들어 줄 겁니다. 참고로 여기 위에 결과 10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10가지 정도 자료를 참고해서 지금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결과가 지금 나왔죠. 지금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인구 데이터를 그래프로 이렇게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그래프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tsx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만약에 나는 이미지로 사용하시고 싶다 하시면 캡처를 해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파일 다운로드는 이렇게만 지금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이 게시를 하시면 이 자료가 게시가 돼서 웹상의 모든 사용자가 아티팩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작업들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여러분이 공유를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티팩트에 들어오시면 여기 여러분이 공유한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내 아티팩트에 들어오면 방금 이렇게 게시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기능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웹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래프를 만드는 것도 몇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가능한 서비스도 있고요. 가능하지 않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를 만약에 쓰실 경우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니까요.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실행을 해보시고 체험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서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라이너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라이너를 이용하시면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조금 특화된 리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에이전트 베타라는 기능이 있죠. 설문 생성, 가설 평가, 연구 흐름 탐색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논문 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서치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논문을 작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에이전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각각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맞는 작업들을 AI랑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설문 생성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설문 생성을 들어가면 여기 설문의 목적과 주제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하나의 사례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AI 기술의 발전이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제를 넣고요. 설문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여러분이 직접 설문 항목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만들어야 되지만 일단 주제를 넣으시면 AI가 이제 그 주제에 맞는 이제 설문 계획을 세우고 또 설문 항목까지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AI가 만든 거를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AI가 만들어준 걸 또 참고해서 작업을 추가로 하셔가지고 완성도 있는 설문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 라이너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참고 자료를 찾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5개의 검색 키워드를 이용해서 관련 논문과 설문 자료들을 지금 찾아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설문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죠. 지금 설문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16문항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조사 요약 그리고 질문 구조는 이렇게 했고 참고 자료는 이렇게 참고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설문 항목들이죠. 자, 이렇게 지금 AI가 설문 항목들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설문도 AI랑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서치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기능을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근에는 생성 AI 서비스들이 딥 리서치 기능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챗GPT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를 누르시면 심층 리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 분석 수준의 자료 조사를 하실 때는 이런 심층 리서치 기능을 이용하시면 시간은 10분에서 길게는 20분도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안 하셔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무료로 쓰시면 대부분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챗GPT는 플러스 요금제고요. 현재 25번이 남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무료로 사용하시면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챗GPT 말고도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에 들어가셔도 여기 보면 심층 연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심층 연구 기능을 활용하시면 딥 리서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비스 중에는 앨런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앨런이라는 서비스에서도 딥 리서치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또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너에도 보시면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도 있지만 여기 검색을 누르시면요. 딥 리서치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죠. 방대한 자료, 정리된 보고서 형태로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 리서치 기능들이 최근에 AI 서비스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 리서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좀 깊이 있는 연구나 분석을 원하는 거를 입력을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서비스 중에서 구버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 구버라는 서비스도 보시면 리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서치 기능 중에서도 퀵 리서치가 있고 딥 리서치가 있죠. 구버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도 제한적으로 딥 리서치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AI 서비스에서 리서치를 도와주는 기능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능들을 또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챗GPT에서 무료 횟수가 다 차감이 됐다 라고 하시면 앨런에 가서 하시고요. 또 앨런이 차감이 다 됐다 하시면 또 퍼플렉시티에서 하시고 이렇게 여러 서비스를 여러분이 같이 쓰시면 횟수 제한에 걸렸을 때 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딥 리서치를 하실 때도 하나만 돌리지 마시고요. 똑같은 주제로 챗GPT, 앨런, 퍼플렉시티 이렇게 여러 개 서비스를 동시에 돌려서 나온 자료들을 또 종합해 가지고 별도의 보고서를 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주제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PDF를 다운받아서 이 모든 PDF를 종합해서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AI를 하나만 일시키지 마시고 여러 개를 동시에 일을 시켜서 생산성을 또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리서치를 한 자료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거나 도식화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특화된 서비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냅킨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구글에서 냅킨을 검색하시면 냅킨 AI라고 있을 겁니다. 이 사이트는 여러분이 조사한 텍스트 자료를 도식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 뉴 냅킨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AI랑 같이 자료를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AI로 검색을 해서 찾은 자료를 텍스트로 먼저 이렇게 업로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텍스트 부분을 마우스로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맞는 앞에 이렇게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도식화하고 싶다면 옆에 있는 이 번개 표시 같은 게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AI가 이 내용을 알아서 도식화한 디자인으로 제안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셔서 그리고 선택한 도식화 내용도 다시 또 몇 가지 버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내용 아래에 도식화된 자료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거를 만약에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도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I 검색을 통해서 리서치한 자료를 도식화하고 싶을 때 직접 PPT에서 하지 않으셔도 냅킨 AI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자동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식화 자료를 만들어 주니까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사례를 살펴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I와 같이 자료를 만들고 도식화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료를 AI한테 리서치 해달라고 하면은 답변을 해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I의 개념과 활용 사례. 자, 이렇게 만약에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 AI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텍스트로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제 보시고 마음에 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도식화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커서를 갖다 대시면 앞에 이렇게 파란색이 나타나죠. 자, 여기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만약에 도식화하고 싶다 하시면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도식화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조금 도식화를 하면 더 눈에 더 띄겠죠. 자, 그러면 클릭을 하면 AI가 빠르게 자동으로 어떻게 도식화를 하면 좋을지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자, 다양한 형태로 지금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좀 디자인은 자,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또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럼 이걸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AI와 함께 텍스트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도식화까지 해서 여기서 한 번에 자료를 다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다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엑스포트를 하시면 이거를 파일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가시면 이렇게 제목이 있죠. 여기서 점 3개를 누르시면 PDF로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를 복제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따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이미지를 내가 업로드해서 사용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한 번에 다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각종 디자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 2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서비스 중에는 캔바라는 서비스가 유명하죠. 그리고 캔바의 국내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리 캔버스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캔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캔바 AI라는 기능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캔바 AI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거를 설명을 하면 AI가 디자인을 해주거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에도 미리클 AI로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도 AI와 함께 디자인을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AI와 함께 디자인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캔바 AI에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제가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AI 관련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직접 원래 만들어야 되는 그 슬라이드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미니멀리스트, 교육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디지털로 하고요. 그리고 캐주얼로 하고요. 그리고 장수는 짧게 일단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를 AI가 지금
어떻게 구성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일단 여러분이 보시고요.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 그대로 하실 거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한 장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3장인데 필요가 없다 하시는 거는 그냥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개념만 원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것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생성을 요청을 하면요. 이제 AI가 이 내용에 맞춰서 생성된 디자인을 또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또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디자인을 만들어 줬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지금 나왔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편집기를 가서 이 디자인을 여러분이 또 어느 정도 수정하고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쓰고 싶으시면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 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편집을 또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다자가 내려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형태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챗GPT에 가면 최근에는 이런 캔바 같은 서비스를 연결을 해서 챗GPT에서 바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캔바를 연결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바 베타라고 있죠. 그래서 이 캔바를 연결하고 여러분이 로그인을 해두시면 챗GPT에서 바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 디자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캔바로 가지 않으셔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디자인을 만약에 좀 편집하고 싶다 하시면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에 보면 캔바에서 열기라고 있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캔바로 자동으로 연결해서 거기서 이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바, 미리 캔버스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T를 만드는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는 감마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감마 서비스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무료로 여러분이 체험을 하실 수 있는 크레딧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크레딧을 사용해서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감마는 PPT를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고요.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 AI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텍스트를 입력해서 PPT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파일이나 초안을 가지고 와서 그 초안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URL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아예 AI랑 같이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걸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제를 넣으시면 이 주제에 맞게 AI가 자료도 생성을 하고요. 그걸 또 PPT로도 만들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있는 사례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AI를 사용해서 A학점 받는 방법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제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이 카드 개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5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일반적, 톨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 돼 있죠. 개요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이 주제에 맞게 개요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요를 생성한 다음에 요 내용을 이제 PPT로 만들어 주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밑에 보면 시각적인 요소, 템플릿을, 디자인을 제가 정할 수가 있고요. 제가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간결하게도 할 수 있고 상세하게도 할 수 있고 간결하게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AI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동 선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트 스타일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 키워드, 뭐 장난스러운, 생동감, 대담한, 신선함 이렇게 돼 있는데 생동감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크레딧이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100% 무첨가 땅콩버트 신상품 마케팅 전략 기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제목을 넣고요. AI한테 생성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내용도 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이렇게 찾아서 알아서 다 넣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시면
누군가는 잘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게 나는 너무 싫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다 라고 한다면 AI랑 같이 만들면요. 초안도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수정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용도 수정할 수 있고요. 이미지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 서비스도 크레딧이 다 차감되면 유료로 결제를 하셔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서비스가 다 그렇습니다. 무료로 체험을 하는 거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쓰시고 그리고 계속 쓰시려면 유료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앞에서 봤던 펠로우든 제미나이든 그리고 그 외에 챗GPT든 퍼플렉시티든 대부분의 서비스가 유료로 사용하는 게 훨씬 결과물도 좋고요. 무료로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결과물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횟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AI 시대고요. 스마트하게 리서치를 하고 시각화를 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시다면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마에서도 최근에 에이전트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이전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AI한테 여러분이 요청하고 싶은 걸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또 자료 검색을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감마 같은 경우는 지금 크레딧이 소진이 돼서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최근에 AI 에이전트 베타 버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사용을 해보실 분들은 유료로 결제를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